지난 일요일 산청군 생초 고향집에서 아내와 함께 대전 통영고속도로를 따라 통영까지, 통영에서 일반 국도를 따라 송곡마을까지 갔습니다. 거제시 거제면 내갈리 송곡마을을 방문하여 외거 관비로 사시다가 71세에 세상을 떠난 유섬이 처자 묘소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유섬이 처자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묘소는 어떤 모습일까? 송곡마을은 어떤 곳일까? 거제 관아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묘소에는 유섬이 가족명단 안내판, 아버지 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호남의 사도 1801년 순교, 어머니 신이 1801년 순교, 오빠 복자 유중철 요한 동정부부 23세 순교, 올케 복자 이순이 루갈다 동정부부 19세 순교, 오빠 복자 유문석 요한 18세 순교, 본인 유섬이 9세 경상도 거제도 유배, 동생 유일성 6세 전라도 흑산도 유배, 동생 유일문 6세 전라도 신지도 유배, 유섬이 유배 생활 안내판, 1801년 아버지 순교 후 거제읍으로 유배, 한 노인의 수양딸로 바느질에만 전념, 14세 때 중매자에게 시집가라 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갚으리라. 흙과 돌로 집을 굳게 지어 바느질에만 편하게 해주소서. 40이 되어 예사 사람처럼 살면서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살아. 고을 사람이 감히 더럽힐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를 유처녀라 불렀다. 하겸락 부사의 사원 유집 내용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1863년 7월 형리가 유처녀가 71세로 죽었습니다. 하니 슬프다. 천지만물이 음양에 짝이 있지 않음이 없거늘 유처녀는 몸을 정결히 하며 71세를 살았으니 곱고 깨끗한 절절히 구천에 사무친다. 묘 옆 바위에 71세 유처녀지 묘라. 9자를 새겨두어라. 거제 성당에서 방명록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서명하고 돌아왔습니다. 묘소는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유섬이 유백일 기행문, 거제도 가는 길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올릴 것입니다. 유섬이 유백일 산청구간 경호강길, 생초 본통 고개, 경호강 출발지, 동여성, 초등학교 여름 체육대회 발상지, 생초 소재지, 홍역치료 발상지 신현, 오부면 양촌, 음촌마을, 산청 환화정, 전곡역참, 성심원, 문익점 유적지, 적벽산 구 3번 국도, 신안역참을 추천합니다. 조만간 완주군 이서면 초남이 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잠시 중단한 유섬이 유백일 거제도 가는 길 기행문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셋째 나들이 1박 2일입니다. 5일 20km 남원역의 도통동 성당, 응령역참, 운봉성당, 인월역참, 6일 25km 인월역참, 팔량치, 함양성당, 사근역참, 함양시외 버스터미널을 걸어갑니다. 14. 통영별로 응령역참. 9살 유섬이는 남원 동도역참을 거쳐 동쪽으로 압송되어 걸어갔을 것입니다. 남원 동도역참은 도통동 성당 인근입니다. 일제시대 기록에는 남원면 동도리현 남원시 도통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도역참은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었던 역이었습니다. 오수도 찰방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1760년 조선 영조 때 쓴 여지도서에 영리 18명, 영루 17명, 역비 14명과 역마 4필이 배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표지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도 역참터 인근 도통동 성당. 해 뜨기 전에 기차는 남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통영별로로 가는 여정에 도통동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당은 어린이 놀이터 뒤 낮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밖에서 출발 기도를 바쳤습니다. 오늘은 통영별로 첫날 걷기입니다. 백두대간을 넘어 남원시 인월면까지 29km를 걷습니다. 200면 사무소를 지나면 변전소 삼거리에서 여원치까지 24번 도로에 오르막이 있습니다. 24번 국도는 차량 통행이 많고 인도가 따로 없어 위험한 구간입니다. 오르막길 오른쪽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터진 경관이고 왼쪽은 급격한 산비탈입니다. 길의 여유 공간은 오른쪽에 많지만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아침 7시가 조금 지난 시각, 남원 시내에서
아침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뜨거운 커피로 해결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도 바람이 불지 않으니 훨씬 나았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 직장으로 가는 사람들로 분주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200면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요천 다리를 건넜습니다. 요천은 여름철 이 물줄기에 지천으로 깔린 엽기꽃을 보고 지은 개천 이름이었습니다. 갈수기에는 말라버려 강이랄 것도 없지만 여름철 폭우에는 성난 물결이 강을 메워 흘러가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요천은 어린 가슴에 독자 생존의 결의를 심어준 곳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유자광이라면 간신으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자식으로 태어나 남원에서 자라면서 온갖 서러움을 다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부친이 너무 똑똑한 얼자를 없애버릴 요량이었습니다. 홍수로 강물이 넘실대던 날 그의 부친이 이 강물 건너 메밀밭을 보고 오라 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돌아와 메밀이 잘 나기는 했는데 엉뚱한 데서 자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친이 자신을 사지로 내몬 것을 알고 엉뚱한 곳에서 자라 나는 생명력이 있다고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요천은 무서운 강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갈라져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백암천을 따라가는 시골길이었습니다. 남원을 향하여 달려오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벤이 갑자기 서더니 확성기를 귀청 떨어지게 틀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귀가 따가워서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런 촌에서도 이걸 전교랍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가는 나그네를 보더니 한바탕 지랄 발광을 한 것입니다. 차 안에 있으니 듣는 사람 느낌은 어떤지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무슨 귀신 붙은 것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떠들고 떠나자 찾아온 적막함이 고마워졌습니다. 추위는 싹 가셨습니다. 남원 요천 오동초등학교에 노란 스쿨버스가 서더니 아이들 몇이 내렸습니다. 9살배기 또래의 아이들이어서 유섬이가 지금 세상을 살았으면 저런 스쿨버스를 탔을 것이라 상상해봤습니다. 도통동 성당을 출발해서 5km 정도 걸었습니다. 문화마을을 지나 한울학교 수의실 옆 벤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학교 수의가 나와서 학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장애인 학교였습니다. 학생은 70명이고 장애 등급에 맞는 요양사와 교사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때문에 간호사, 사감, 식당 근무자, 생활지도교사를 둘 수 없어 더 이상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적 여원치를 걸어 넘은 적이 있었지요. 눈 오던 날 구 남원역에서 내리니 버스가 끊겼습니다. 운봉까지 밤새 걸어갔었죠. 수인은 운봉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허옇게 눈 쌓인 밤길을 걸어본 어렸을 적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눈 밟으며 이웃 마을 주막까지 화투치는 어른들 술 심부름 다녀왔던 기억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지나 산악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마한시대 대방국에 속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백암방과 백파방의 두 고을이었는데 1914년 두 고을을 합쳤습니다. 옛 이름에 흰 백자가 둘이 있다 하여 200면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인구 2,400명 정도. 말봉 해발 334m과 장백산 해발 456m 사이를 흐르는 백암천은 다시 요촌천으로 갈라져 남쪽 산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개천둑은 정비되어 맨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이 개천이 감당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효촌천을 따라가다가 효기 삼거리에서 효기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앞에는 백두대간 화강암 산줄기가 웅장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쪽 효촌에서 북쪽 양가리까지 남북으로 3km 길이의 길쭉한 분지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단지 쏙 같은 포근한 분지 지형입니다. 깊게 풍화된 화강암 토사로 충적된 지질입니다. 들은 논밭이 층층이라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농사가 풍족해 보였습니다. 한여름이면 농부들 상사 소리가 쟁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춘향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화 어여루 상사디여. 여보소 농부들 말 듣소. 어화 농부들 말 들어. 돌아왔네 돌아와. 풍년 시절이 돌아와.
금년 정월 망월달 선원사를 높이 떠백 공봉에 솟았구나. 어화 어여루 상사디여. 다 되었네 다 되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지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어화 어여루 상사디여. 효기마을 입구에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품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효기리에 들어가니 담벼락 벽화가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마치 마구간처럼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말탄 기발이 달려가며 어명이여. 하고 외치는 모습으로 역참 마을 분위기를 잡아놨습니다. 효기마을은 본시 효촌과 신기마을을 합쳐놓은 곳이었습니다. 상령 최씨 가문의 최시용이 300년 전 삼해면에서 살다가 풍수에서 말하는 매화낙지 명당 자리를 찾아와서 정착한 곳이 분지 남쪽 산기슭의 효촌이었습니다. 그는 소설 홍부를 쓴 최명의 선생의 일가였습니다. 그렇게 정착한 최씨 집성촌을 최씨 가문 며느리가 조정으로부터 효부상을 받은 후 효촌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61년 효기리에 홍수가 나서 마을 전체를 옮겼습니다. 지금 마을의 동북쪽 1km에 원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위치를 세터라고 했는데 응령역이 있었습니다. 응령역은 남원 동도역과 인월역을 연결하는 역참이었습니다. 오수도의 관할이었습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응령역은 아전 9명, 보인 26명, 역졸 13명, 관노 16, 24명, 말 6필이 배속되었다고 합니다. 역 주변에 24가구가 살았습니다. 응령역참비는 효기리 마을의 옛터에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동쪽으로 600m 떨어진 한적한 곳입니다. 공원이랄 것도 없는 길가의 작은 터였습니다. 알고 찾아와야 볼 수 있는 역참 조형물이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말 2마리가 교차하며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에는 역참의 유래를 소상하게 새겨놓았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 자라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응령역참 기념비. 이곳 주변은 그저 논밭으로 보이지만 발굴해보니 깨진 기와며 그릇 조각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한시대부터 사람들이 살다가 떠난 곳이었습니다. 역참이 있어 오가는 사람이며 물자가 이곳을 거치면서 한때는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과리마을을 지났습니다. 동네 할매 셋이서 마시를 나왔는지 동네 고사태 사람들 모습이 있었습니다. 200면 면사무소 앞 내거리를 지났습니다. 파출소, 보건소가 있는 곳입니다. 식당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점심 먹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새참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얼죽아라는 말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한 남자가 아이스크림 먹는 부부를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허이고 시상을. 이 추위에 아이스크림을 먹다니. 허, 이 양반 보소. 이할랭 치할랭이라는 말도 못 들었소? 삼복의 이열치열이란 말은 들었어도 추위에 이할랭치할랭은 처음 듣소. 추우면 찬 것으로 추위를 물리치는 거요. 날 춥거든 더 추운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서 원반이나 한 사발 먹어보소. 얼음 동동 뜬 동치미 국물에 찬밥 말아먹으면 몸은 덜덜 떨려도 속에서는 불이 난단 말이시. 그게 이할랭 치할랭 아니겠소. 그러니 아이스크림이 대수겠소. 오늘 갈 길이 멀어 요 정도 입가심이라 하겠소. 그런 속이 있을 줄 내 알았지. 먼 길 차 조심해서 댕기시오. 효기리들. 북쪽으로 걸어가니 길가에 키 큰 소나무를 포크레인으로 조심스럽게 캐고 있었습니다. 뿌리에 붙은 흙덩어리를 감싸 묶어놓은 것을 보니 관상수로 실어내 갈 것입니다. 인월송이라 딱지 붙여놓은 적송이었습니다. 갑자기 경사가 급해지고 변전소 삼거리에서 국도 24번을 만났습니다. 삼거리 버스 정거장에서 찬바람을 피해 잠시 쉬었습니다. 이곳까지 11km 걸었습니다. 이제 백두대간을 넘는 구간입니다. 계속 오르막이어서 여원치 고개까지 약 4km 구간에 고도차 300m는 더 올라가야 합니다. 200년 전이면 폭이 좁은 산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육중한 화물차들이 한 짐 가득 싣고 질주하는 아스팔트 검은 도로였습니다. 길 오른쪽 가생이로 바짝 붙어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굉음이라도 들리면 멈추어 차들이 지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여원치로 올라가는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지나가며 확성기로 귀 떨어지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떠들었던 그 벤이 앞질러 길을 가로막고 한동안 생쇼를 하다가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썩을 놈 같으니라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확성기에 녹음을 틀어 괴롭힐 게 아니라 내려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선교는 얼굴 마주보고 해야 거부감이 적을 것입니다. 짜증 덕분에 한바탕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추워도 등에서는 땀이 버쩍 났습니다. 산길을 연이어 내려오는 대형 트레일러에는 자주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다란 포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경상도 함양 쪽에서 전라도, 남원 쪽으로 10여 대가 지나갔습니다. 역참로에 군대와 군수물자가 지나가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 같았습니다. 지금은 말 대신 대형 트레일러였습니다. 9살 배기가 지나갔을 힘든 길이었습니다. 유섬이 처자는 포졸에 이끌려 역참로를 따라 여원치를 넘어 운봉으로 가고 있습니다.